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까지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차트만으로 실시간 동향을 전부 짚어낼 수 있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노란 톡방에서는 우리 진입 가격부터 손절가, 또 디테일한 시세들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노란 톡방 자랑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또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수익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네.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진입 타이밍이라든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이더리움 시황 같은 거 전달드리고 있고, 또 궁금하신 코인들, 자기가 갖고 계신 코인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차트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거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티라노 전문가님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인지 정말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선 월요일에 제가 강의 드렸던 추세,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매 신호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매매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중 요청 주신 분들께 신호등 지표를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또 네이처 지표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이처 지표와 신호등 지표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실전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개념은 알았고 실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매매를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도 처음 코즈부 투데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차트 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저건 뭐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또 좀 알 것 같고, 또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표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목차부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매매 기법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 매매 지표, 네이처 지표, 많이 알고 개구리 신호, 좋은 신호 이런 거 신호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신호 지표를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호등 지표에서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는지, 신호등 지표만이라고 해서 초록색에서 매수, 빨간색에서 매도, 노란색에서 뭐 횡보 그런 구간들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호가 등장했을 때 그럼 종가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마감되고 뭐 신호가 반짝거릴 때 진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이처 신호등 지표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처 지표는 매매 신호를 잡아주는 지표고, 신호등 지표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을 잡아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 어떻고 작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표시해주는 지표로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네이처 신호등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 지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초록색 구간에서는 뭐죠? 매수를 초록색은 가자. 그렇죠. 가자. 출발. 매수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구간은 횡보, 박스 구간. 그래서 잠깐 대기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구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빨간 선이 있었고요. 좋은 거 맞아요? 네. 다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초록색 빨간색을 생각보다 못 준비하신 거죠? 그러네, 밑에 빨간색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밑에 여기 빨간색도 있습니다. 빨간색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선에서 어쨌든 저희 매수 관점에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빨간색 구간에서는 진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사실상.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초록색 구간일 때 이제 지금 신호등 지표를 받아보신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왜 초록색 구간이 아니고 선이 이렇게 많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혹시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에 추세 강의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하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라고 했을 때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 중장기, 장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까요? 네, 그럼요. 기억 못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으로 만약에 본다고 했을 때 단기 추세는 뭘로 보죠?
선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21선? 그쵸. 22동 평균선을 네. 장기 추세로 보고 중기는 60, 그다음에 중장기는 120, 장기는 240. 240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네. 일단은 그런 이평선을 보고 추세를 파악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신호 지표를 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초록색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보라색 선이 네. 이제 가장 장기적인 어.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이 빨간색 선 보이실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네. 이 빨간색 선이 중기 추세 62평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네. 변형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고 네. 62평선 정도. 기본적으로 보통 62평이 이제 이렇게 네. 빨간 색깔 선으로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제가 원하는 내가 대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바꾸셔도 돼요. 네. 바꾸셔도 되는데 어쨌든 저는 빨간색으로 62평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본 설정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황색 선 있죠. 주황색 선. 네. 약간 주황색 선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원 지표에는 어떻게 보면 밴드였는데 밴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작은 밴드가 있고 큰 밴드가 있는데 우리는 큰 밴드가 상승 추세일 때 산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은 밴드 두 번째 선이고요. 네. 이 선 위에 있으면은 중기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검정색 선은 네. 기준선이다라고 해서 중장기 추세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능하면은 어려우실 필요 없이 이 검정색 선 위에 있을 때만 사셔도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정색 선이 중장기 추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밴드인 거 보라색 네. 이게 장기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62평선 빨간색은 중기 추세 네. 그리고 이 주황색도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 추세. 검정색은 중장기 추세, 보라색은 장기 추세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고 이제 지표, 네이처 지표라고 했죠. 이제 익숙한 네.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네. 같아요. 네, 아는 녀석들을 보니까 반갑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여러 가지 뭐 개구리 신호가 있고 뭐 드래곤이 있고 티라노가 네.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각 드래곤과 티라노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네. 누가 더 귀엽냐의 차이인 거야?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사실 각 신호들마다 조건 값이 조금씩 달라요. 약간씩은 다른데 그 약간씩 다른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이제 초보자분들은 굳이 그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 분석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크게 구분하실 필요 없이 모든 걸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도비 전문가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강의해 주실 때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고 본인도 엄청 키우시면서 보셨단 말이에요. 네. 저 봤는데 단풍 네네. 신호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해놓은 게 이제 비교적 네.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도 그거는 하고. 거의 네. 저 뒤에 발톱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이즈가. 그게 사실 어차피 고정된 사이즈예요. 네. 화면에 고정된 사이즈. 확대해도 커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래요? 어차피 커지지가 않는 거라서. 우리만 애탔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이건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근데 아마 이 랩탑에서는 이 티라노가 네. 약간 좀 다른 색깔로 나오긴 하는데 네. 대부분 초록색. 우리 네. 양봉일 때 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록색 신호가 전반적으로 매수 신호다. 맞아요. 이 좋을 것 코인을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양봉 하면은 당연히 네. 빨간색을 생각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식을 하시다가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면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와가지고 저 양봉 컬러예요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쳐다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캔들도 네.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양봉을 빨간색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값 설정된 코인을 처음 들어오시고 코인 차트를 본다 했을 때 초록색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코인 쪽에서는 이제 초록색이 좀 양봉을 의미하고 주식 네. 쪽에서는 이제 불장 그리고 뭐 네. 소라 해서 빨간색이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네, 네. 어쨌든 코인 시장에서는 주로 초록색이 주로 초록이니까. 그렇죠. 초록색이 좋은 신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미, 클로버 신호도 똑같이 매수 신호로서 작용하는데 네. 이거는 장미도 또 이제 우리가 꺾인 장미가 있고 네. 이렇게 우뚝 솟은 장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은 네. 꺾인 장미는 안 좋은 신호고 이제 네. 살아있는 장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꺾인 건 할미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살아있는 장미, 클로버 신호는 이제 다이버전스 기반의 매수 신호이기 때문에 네. 초록색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이 두 가지 신호 말고 어떤 뭐 용이라든지 위에 아까 봤던 개구리라든지 이런 신호들과 장미나 클로버가 동시에 나온다면 초록색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호다. 그러면은 보시면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에 대한 거는 네. 조금 짜그만한 거는
조금 기다려 이런 거예요? 사실 사이즈도 설정하기 또 나름이긴 한데 네.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거다라고 그러면 보시면 좋을 도대체 것 같아요. 도비라를 위해서 왜 이렇게 작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눈이 좋아요? 유일하게 클로버 신호가 네. 이따가 아까 그때 본 건 단풍 신호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클로버랑 단풍 신호가 제일 지금 아리까리 하시잖아요. 아니, 신뢰도가 제일 낮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작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장미 신호가 신뢰도가 좋고 이제 클로버 신호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러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작다. 그렇죠. 작은 건 신뢰도가 비교적 낮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구분 없이 똑같이 매도 신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매도 신호는 이제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우, 호랑이, 맘모스 이런 네. 식으로 넣었어요. 여우, 호랑이는 이제 산에서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위로 네. 올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빨간색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좀 컬러감을 맞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를 썼다. 예, 그렇습니다. 라노도 애를 썼다.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하락 추세니까 빨간색 구간에서 등장을 할 거고요. 대부분 네. 이런 식으로 주황색 구간에 이런 신호들은 매도 신호 관점. 네. 맘모스는 그냥 칼라 맞춰서 하신 거라고요? 공룡을 넣었고, 그러니까 네. 이 여우랑 호랑이가 원래 있었고, 네. 그다음 티라노랑 맘모스가 최근에 추가된 건 기억하실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티라노를 일단 넣었는데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은 뭘로 넣어야 되지? 네. 라고 생각하다가 그나마 공룡 같이 생겼으면서 주황색인 게 맘모스였습니다. 그래서 맘모스를 결정해서 네, 깊은 뜻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깊은 뜻인가요? 네. 아예 얼마나 애를 썼을지가 보여서. 맞죠. 네. 여기 신호색 이거 설정한 지 좀 고민이 좀 많았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맘모스 신호 똑같이 구분 없이 매도 신호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꺾인 장미인데 이렇게 좀 수그려져. 저 장미 맞아요? 네. 저 버섯 아니에요? 버섯 아닙니다. 나무에 자란 버섯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여기서는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 제가 만드는 PPT 그 자료에서 이거 말고 없더라고요. 꺾인 네. 장미가. 아무튼 포인트는 죽어 있는 장미. 꺾인 장미는 이제 매도, 알겠습니다. 하락 다이버넌스를 의미하고 네. 단풍 또 이제 어제 도비님이 언급하신 네. 이제 단풍 신호도 하락 다이버넌스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짚고 웃고 넘어가니까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기억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 두 가지 신호는 다이버넌스 신호고 장미가 신호가 더 강력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말한 거는 추세 추종을 할 때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역추세, 빨간색에서 여기 완전 너무 떨어져서 이제 반등이 올 것 같아라고 할 때 사는 네. 지표들이 상승 다이버넌스라든지 저점 신호가 등장을 해요. 네. 나무 신호. 푸릇푸릇하죠. 이제 네. 살아난다. 장미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파도 신호도 이제 사실 태양을 먼저 네네네. 불을 먼저 만들었고 불에 반대되는 거를 아. 먼저 만들다 보니까 파도 신호로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신호는 좀 더 저점 이해하기 신호. 쉬우려면 이렇게 휘몰아 친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일까요? 그렇죠. 이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린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무는 이제 살아나고 있다. 네. 이제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신호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 태양 신호. 태양은 저 되게 귀여운 걸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리 태양은 진짜 좀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여기 좀 숨어 있긴 네. 해요. 네. 이렇게 숨어 있긴 한데 어쨌든 태양이 이제 위에서 내려 쬐다. 그래서 네. 점차적으로 녹인다, 떨어뜨린다라는 태양이 신호고. 이렇게 딱 뜨면 저기 차트 보시면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쭉쭉 밀려 떨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태양 신호가 특히 네. 나무 신호보다 좀 더 신뢰도가 높을 만큼 이런 태양 신호가 특히 하락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 신호. 또 존재하면서 이것도 고점 신호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숨어 있는데 장미 중에 여기 큰 장미도 있어요. 네. 큰 장미도 있는데 어쨌든 장미도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조그마한 장미가 있고 되게 직관적이네. 그렇죠. 네. 큰 장미는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겠습니다. 큰 장미랑 태양이랑 같이 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우리 시력 검사 수준으로 조그마한 거는 네.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신뢰도가 비교적 떨어지고 큰 네. 거가 나올수록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둘 다 믿을만한데 네. 큰 게 좀 더 믿을만하다라고 왜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목소리 같아요. 작게 말해요? 아닙니다. 네. 네. 둘 다 믿을만하긴 한데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구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 좀 했죠. 둘 다 믿어요. 알겠습니다. 믿는데 큰 신호일수록 더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신호등 지표, 초록색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신호등가 막 등장하죠. 네. 이럴 때 이제 물론 제가 제일 잘 나온 차트를 캡처를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차트만 보더라도 신호가 나오고 한 번씩 반등을 주는 네. 모습까지도 보여준다.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들만 쭉쭉 연계시켜가지고 차트를 보면은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네. 네이처 지표 같은 경우도 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면 어떤 조건 충족된다면 네. 바로 제가 또 무료 강의 이따 네. 설명드릴 건데 무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오늘 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표가 등장했을 때 결과적으로 네. 초록색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하면 상승,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하면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강하다. 매도 네. 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초록색, 초록색이래. 네? 어제 초록색이요? 네. 초록 색깔. 네. 빨리 이렇게 좀 상승장 왔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이제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설명드렸던 네. 핵심이 딱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상식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상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임의로 설정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승 추세 중에 네.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에 산다. 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에 판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승 추세는 저희가 지금 신호등 지표를 어떻게 보고 있죠? 신호등 지표에서 초록 색깔. 그렇죠. 초록색 네. 구간이 있으면 상승 추세고 네. 지지선은 모든 우리 선들이 이평선? 맞아요. 어제 네. 이제 도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이평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쵸. 또 이제 뭐 있었죠? 그 캔들이 구름대. 네, 구름대가 그쵸. 되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네. 포인트는 저희가 보는 포인트 신호등 지표로만 볼 거기 때문에 신호등 지표에 있는 모든 훨씬 더 선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네. 선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포인트는 초록색 구간에서 선에서 나오는 네이처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수받기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상황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6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구분 지었는데 아마 오늘 하긴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신호등 지표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네이처 지표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네.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 지표의 1번 상황입니다. 네. 1번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우선 캔들과 이 선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모든 상황은 초록색 위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호 1번 상황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중기 추세선 네. 62평선이었죠. 중기 추세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밴드 2번 네. 2번 밴드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평선으로 따지면 정배열 상태다라고 보시면 그렇네요. 좋겠죠. 네. 배열을 떠나서 어쨌든 캔들 자체가 이 모든 선들 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이 1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선들 모두 지지선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럴 때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지를 받는 상황 네. 일 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1번 상황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1번 상황에서 반등이 실패했어도 2번에서 반등이 나오고 3번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수세가 가장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상황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일단 62평선 밑에 있습니다. 일단 중기추세선 밑에 있는데 네. 중기추세선 밑에 있는데 이 밴드 2번과 기준선 위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제 슬슬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하셨어요. 네. 다시 봐야겠네요. 네, 이거. 돌려보시면서 보면 네. 좋은데 1번 상황은 모든 캔들이 네. 위에 있을 때 모든 네. 캔들이 모든 선 위에 있을 때고요. 그렇죠. 1번은 그랬죠. 네, 두 번째는 네. 그런 62평선 밑에 있을 때예요. 네.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 구간이 네. 62평선 밑에 있는데 기준선과 아이, 밴드 너무 2번. 눈에 띄게 어렵게 해놓으셨네. 좀 네, 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굵게 동그라미 치워놓으세요. 굵게 동그라미 네. 이렇게 네네네. 그래요. 그렇게 봐야지 알겠습니다. 다들 알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캔들이 62평선 밑에서 네. 그리고 240-1 네. 여기 그러니까 밴드 2번 선 위에서 네. 나올 요 선 자체가 이제 네네. 2번 상황이다라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시죠? 네, 좋아요. 표정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뭔가 했어요. 네. 똑같이 생긴 걸 갖고 와서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네. 저기 동그라미 안쪽을 네.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그게 상황 2번 상황. 그렇죠. 다음 상황 가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네. 어렵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기로 설명드릴게요. 아니, 네, 선들이 다 꼬여 있네요. 꼬여 있는데 전선줄 같은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신호가 등장 혹은 이 오, 캔들의 위치가 네네네. 이 선들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2번 상황은 62평선 밑에 있던 상황이었죠. 네. 기억하실까요? 네. 그런데 2번 상황은 62평선 중기추세선과 기준선 위에 있는데 네. 이 밴드 2번 아래에 있는 경우예요. 3번 상황은. 구분되실까요? 네. 네. 이게 이제 3번 상황입니다. 음. 사실 얘네의 배열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캔들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상황 같은 경우는 밴드 2번 아래 있고 네. 그러나 62평선과 기준선 위에서는
존재하는 이런 상태를 3번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간신히 했어요. 네, 딱 간신히 이해하신 네, 표시인 네. 것 같아서 네 번째 상황도 있나요? 6번째까지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갈게요. 안 됩니다. 안 되겠는데요? 네. 오늘 어쨌든 네.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네, 보기를 오늘 통해서. 공부를 네. 쉴 때도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현충일에도 다시 보야죠.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4번 가시죠. 1번, 2번, 3번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럼 3번까지는 시청자분들도 간신히 했습니다. 이해했을 거라 네, 생각할게요. 시청자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슬슬 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네. 4번까지는 그래도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죠, 시청자분들도. 네. 4번까지는 네. 그래도 쉬울 거예요. 4번까지는 쉬운데 좀 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 추세선 네. 밑에 있고 그러니까 62평선과 밴드 2번 아래 있고요. 네. 그리고 검정색 기준선 위에 있는 상황. 네. 이해됐을까요? 네. 여긴 좀 그래도 쉬운 네, 포인트 색깔로 잡아주셔가지고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그렇죠. 네. 빨간색 선들 아래, 빨간색 선들 아래 있고 네. 검정색 선 위에 있는 상황을 음, 검정색 선 위에 있는 상황을 4번 상황이라 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네, 어렵지 네, 네. 않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추세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렇죠. 사실 이 상황들을 설정한 게 네. 저희가 목표가를 최소치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를 최소치를 잡기 위해서 각 상황별로 네. 이 선들을 이탈하게 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실까요? 네. 어떤 지지선이 있을 때 얘가 이탈하게 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목표가를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후반부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4번 상황 같은 경우는 기준선 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 2번과 중기추에서 아래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을 4번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5번 상황은 여기는 사실 모르셔도 돼요. 예. 굉장히 그러고 지저분하죠. 싶어요, 생긴 게. 굉장히 네. 지저분하죠. 네. 네. 그리고 저게 뭐죠? 이런 상황이 잘도 밑에 일어나지 꼬리가 않습니다. 또 길게 달리고 막 그렇네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네.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검정색 선이 중장기 추세라고 네. 말씀드렸던 기억나실까요? 네. 근데 중장기 추세가 위에 있고 음. 중기 추세가 밑에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한 상황이죠. 네, 중장기는 위에 있고 중기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안 좋다는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는 좋다는 건가요? 헷갈리시죠? 네. 그 헷갈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잘 당연히 나오진 헷갈릴 않아요.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헷갈리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세가 좀 완벽하게 나온다든지 네. 혹은 지지와 저항이 잘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상황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결과적으로 이럴 때 신호가 나오더라도 그냥 무시를 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번 상황일 땐. 어쨌든 이 구분을 점을 지어본다면 중기 네. 추세 선들이 네. 밑에 있는데 네. 아니면 하나 정도 위에 있고 뭐 하나만 위에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중기 추세보다 기준선, 중장기 추세가 위에 있는 경우에 가격이 여기 사이에 있을 때를 네. 5번 상황이라 한다라고 네.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가 내 밑에 있고 위에가 장기가 있을 때 맞죠? 반대예요? 장기는 항상 네. 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장기 추세가 상승일 때 살 건데 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검정색을 장기로 구분을 하시고 네. 주황색을 중장기로 이해하신다면은 네네네. 어쨌든 그 말이었는데. 더 긴 선들이 긴 선이 위에 있을 때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선이 위에 알겠습니다. 있고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 5번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번 상황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쉬운데 이제 추세가 제일 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모든 선들 초록색 그 구간 중에서요. 네. 구간 중에서 모든 선들 아래 있는 상황. 이건 쉽죠? 모든 상황이 다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모든 선이 네. 캔들 위에 있을 때.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걸 6번 상황이다. 밑에 보라 색깔 선 때문에. 네. 이 보라색,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네. 초록색 구간 중에서만일 네. 건데 보라색 선 위에서만 초록에서만 살 거기 때문에 네. 그 보라색 선 위에서 초록색 구간 중에서 6가지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록색에 살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상황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6번 상황 같은 경우는 모든 선들이 캔들보다 위에 있는 상황일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추 이해하셨을까요? 네. 좀 힘드시겠지만. 하지만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단차단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 1번과 6번만 기억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매매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몇 번 상황이구나 바로 이해하실
하시는 게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방송을 다시 보셔야지 덜 헷갈리실 것 같긴 그렇죠. 이 한데요. 신호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네.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질문 남겨주시면 네, 아주 노란 친절하게. 톡방에서는 뭐 24시간 봐주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제 신호등 지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네. 네이처 지표 신호가 등장했을 때 네. 세부 상황에 대해서 들어가는 그래요, 우리 귀염둥이들을 만나러 가야죠. 네, 귀염둥이들 네. 등장했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신호가 등장했을 때 각 선들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네.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가 네. 등장했다고 해서 사실 저희는 지금 쉽게 보잖아요. 신호 떴으니까 올라간다, 떨어졌다 네. 라고 말해버리면은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 세부적으로 다르기 네.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신호가 등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상황이 존재해요. 네. 지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했을 때는 시가나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시가 종가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시가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위에서 마감을 했을 때 네. 터치를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얼추 지지를 받는 구간이다라고 구분을 해도 네. 돼요.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는 선을 타고 가주는 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을 타고 가고 있을 때 신호가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이 선을 종가로 돌파할 때 등장하는 신호가 존재할 수 있어요.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 다시. 뚫어준다는 거잖아요. 저 그렇죠. 선을. 그렇죠. 어떤 선이 있을 때 여기서 네. 지지받을 때 이 지지받는 캔들에서 등장하는 신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살짝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캔들에 등장하는 신호가 있어요. 네네네. 이해했어요. 구분되셨을까요? 네. 네. 왼쪽이 그리고 티라노 지표 네. 신호고 오른쪽이 개구리인 개구리.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초록색이면은 아 매수 신호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금 네. 구분점을 줄 건데 네. 다음부터 네. 나오시는데 어후, 이 신호 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냐면은 지지를 받거나 돌파한 캔들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캔들 있죠. 네. 이 캔들 자체가 지지나 돌파 캔들이 아니라 조금 신호가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조건에 의해서. 네. 그래서 포인트는 두 번째 나오는 캔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라색의 지지를 받는 캔들에서 전에 나왔는데 네. 그 다음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캔들의 신호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해하실까요? 네. 아니면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건데 네. 저희 장학형 캔들 패턴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기억하실까요? 기억은 하지만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네. 있다가 얘가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네. 이 음봉을 두 개를 다 잡아먹는 캔들? 두 개든 하나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네. 잡아먹어도 장학형 캔들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캔들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샛별형 캔들 패턴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기억 안 나실까요? 네. 그럼 어쨌든 비슷한 상황인데 음봉이 떨어졌다가 네. 잠깐 쉬었다가 양봉이 나오는 형태. 네, 저 모양새 네. 기억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캔들 세 가지를 네네. 혹은 두 개, 세 개 정도 봤을 때 네네. 추세가 반전되는 상황에 캔들 패턴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캔들 패턴에서 나올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이 구간을 왜 구분을 지었냐면 네. 포인트가 왜 구분 지었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신호 자체가 여기서 잡는 일단 여기만 구분 지어볼게요. 이 네. 신호가 여기서 잡는 거랑 이 종가가 네. 두 번째에서 잡는 거랑 평균 단가가 많이 달라져요. 생각보다. 네. 최대한 우리 그래도 낮은 가격에서 잡아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두 번째 때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잡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게 되면 다음 캔들 여기서 보게 되면 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잡는 거랑 여기서 잡는 게 구분이 되죠. 네. 여기서 잡는 거랑 여기서 잡는 거 이런 식으로 평단이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신호 등장 상황과 두 번째 신호 등장 상황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첫 번째 등장일 때 지지를 받거나 혹은 돌파하는 캔들일 때는 무조건 마감을 봐야 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무조건 마감을 봐야 된다만 기억나는데요. 지금. 네, 다시. 네. 그러니까 신호가 이게 떴다가 갑자기 만약에 얘가 뜨다가 네. 갑자기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네. 말이죠. 그래서 이게 5분봉 캔들이라면은 5분 마감이 됐을 때 신호가 완성이 되는 거고 네. 5분이 땡치기 전까지는 언제든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지받거나 돌파하는 캔들은 무조건 확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밑에서 이미 여기서 확인이 되어 있고 이미 지지나 혹은 돌파한 캔들이 확인이 되어 있고 네. 두 번째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아도 이따 배울 작은 시간봉의 조건만 충족되면은 진입할 수 네.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했어요. 네. 네. 오, 잘 따라오셨는데요? 네, 조금 지금 땀이 좀 나고 있기는 한데요. 네. 네. 가시죠. 계속 갈까요? 네, 빨리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잡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잡으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이제 항상 신호만 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신호가 등장했을 때 절대적인 완벽한 지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신호를 최대한 걸러줘야 되죠. 우리가 어떤 지표를 공부하든 어떤 신호를 공부를 하든 간에 가짜 신호를 걸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가짜 신호를 거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네이처 지표 말고 뭐 MACD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보도 RSI라든지 지표? 네. 보도 지표들을 통해서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네. 이런 상황이 등장했을 때 가짜 신호의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 신호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에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승 추세에 있는데 추세가 언제까지 상승 추세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추세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호 자체가 이탈을 하고 지지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더 바뀐다고 했죠? 저항으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호 자체가 이탈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캔들일 때 있잖아요. 네. 이 저항을 뚫어주는 캔들이 아니라 저항을 받고 있는 캔들.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 다시. 그러니까 캔들이 이 돌파를 한다거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탈을 했다가 저항을 받으면서 나오는 네. 신호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신호일 때는 이게 저항을 받고 빠져버리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잡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해했어요. 이거는 좀 이해하신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포인트는 저희는 상승 추세 중에 계속 올라갈 걸 기대해야 되는데 네. 저항을 받고 있을 때 등장하면은 이게 돌파를 물론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항선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네. 저항받을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위해서 이럴 경우는 진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음. 힘내시고. 네, 파이팅. 좋아요, 네, 좋아요. 맞나요? 저 네.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약간 슬슬 약간 눈에 영혼이 없어지는 아닙니다, 느낌.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적용해갖고 빨리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네. 큽니다. 좋습니다. 네. 빨리 진도 나갈게요. 네. 또 잡을 수 없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목표가라는 걸 설정을 할 거예요. 네. 목표가에 도달했을 경우는 사실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까지가 목표가거든요. 예를 들면 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땐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신호 자체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캔들 자체는 이제 이미 도달해버렸고 신호 자체가 조금 늦게 네. 여러 가지 수식상 늦게 나온 신호기 때문에 그런 건 무시해 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잡으면 안 되는 경우는 이탈하고 저항받을 때 그리고 이미 신호가 나와 혹은 지지를 받고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나오는 신호들이 가끔 존재해요. 네. 이런 거는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네, 네. 이해됐을까? 이해했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매매 기법 네. 나가볼게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네. 계속해서 본 게 워밍업이었다. 웜업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거나 혹은 가짜 신호를 걸거나 진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네. 조건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제 각각의 시간봉들마다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신호가 등장을 했다고 해서 그 신호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는 작은 시간봉으로 들어가서 좀 세분화되게 안정적이게 진입하는 게 네.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단기 추세가 작은 시간봉에 저항을 맞고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작은 시간봉에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았을 때 큰 시간봉의 신호가 유효하다 뭐 이런 그게 있는데 네. 쉽게 설명해서 네. 큰 시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때 네. 작은 시간봉을 보고 진입하면 된다가 결론이에요. 거의 몇 분의 1 정도인가,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작은 시간봉을 어. 확인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분봉은 1분봉, 네. 10분봉은 2분봉.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한다면 15분봉은 3분봉, 1시간봉은 15분봉, 4시간봉은 1시간봉, 1봉은 6시간봉. 네. 이런 식으로 저 시간대에서 들어왔을 때, 이게 그렇죠. 떴을 때, 네. 이 시간봉에 기준 등장했을 시간에서 또 떴을 때, 그쵸? 네. 시간봉에 등장했을 때 작은 시간봉의 조건이 충족되면 네. 진입을 하면 된다. 음. 그 조건은 뭐냐? 음. 이거 1번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네. 모든 신호 상황에서 네. 5분봉. 네, 모든 신호 상황에서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신호가 등장을 먼저 했어요. 신호가 등장을 했고 신호가 등장한 상황에서 이게 만약 5분봉이다. 그럼 네. 몇 분봉 봐야 되죠? 1분봉. 그렇죠. 1분봉 봐야 되죠. 네. 그래서 1분봉으로 내려가 다른 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그럴 거예요. 네. 네. 1분봉을 봤을 때 여기 파란색 고가이평 네. 저희가 계속 보고 있던 22평 선 있죠. 22평선 단기 추세선이죠. 네. 단기 추세선을 좀 더 확장시킨
음. 22평선은 22평선의 종가의 평균인데 네. 20고가 이평 같은 경우는 고가들의 평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가 이평을 돌파했을 때 음.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가 이평을 돌파했을 때 진입해라. 네, 다시 신호가 등장했을 때 네. 작은 시간봉, 20고가 이평. 그렇죠. 네. 22평선의 고가 이평, 네. 5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때 1분봉을 봐야 되고. 1분봉에서 네. 맞죠? 1분봉 보고 1분봉의 20고가 이평을 네. 돌파했을 때 음. 종가로 진입하면 된다라는 네. 게 가장 기본적인 네네. 포인트입니다. 오. 여기까지 네, 이해하셨죠? 완전 이해했어요. 기준 그렇습니다. 시간봉에서 이 신호가 떴었을 때는 네. 작은 시간봉 넘어가가지고 20고가 이평을 뚫어주고, 종가. 그 그쵸. 종가를 봐야 된다고. 그렇죠. 종가로 진입해주면 뭐 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진입 네.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각 상황별로 신호가 등장했을 때 신호등 지표 1번부터 6번 상황 있죠. 네. 그 모든 상황일 때 이렇게 진입하는 게 베스트고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 아마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네. 인지를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음. 가장 대표적인 게 1번 상황이죠. 네. 1번 상황인 경우는 캔들이 모든 선들 위에 있을 때 네. 있겠죠. 그럼 이 5분봉에서 개구리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개구리 신호가 등장한 다음에 일단 확인을 하죠. 1분봉에서 20고가 이평을 돌파했는지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잡아볼 수 있겠죠. 네. 잡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상황은 가장 추세가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1번 상황일 때는. 그렇죠. 일단은 최소값을 본다면은 5분봉에서 20고가 이평 정도까지 네. 만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아마 이게 단기적 관점으로 단타 관점으로 매매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이 구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1번 상황일 때만 2번 상황도 포함이긴 한데 네. 1번 상황일 때만 웬만하면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빠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기 추세선, 기준선 구간에서 2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네. 진입을 하면 되는데 그 2차 지지선에서 이탈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구간의 지지선이잖아요. 빠졌어요. 여기 지지 받을 때 2차 진입을 하는데 네. 이 구간을 이탈까지 한다. 이럴 때는 네. 좀 손절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일 손실을 적게 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계속 가볼게요. 네. 자,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이 구간에서 잡았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다음 2번 상황이죠. 네. 2번 상황은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떤 거? 신호등 지표 2번 상황. 2번 상황. 기억나요. 네. 위에 중장기가 있고가 3번인가? 맞아요? 밑에 일단 설명해 주시면 밑에 중장기가 있고 위에 장기가 있는 건가 같은데. 그거 아닌가 봐요. 그건 5번입니다. 네. 다시 괜찮습니다. 당연히 한 번은 이해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요. 돌려봐야 지금 됩니다. 생망인데 그렇죠. 저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네. 거라고 생각해요. 네. 포인트는 아까 2번 상황 같은 경우는 중장기 네. 그다음에 밴드 2번인데 네. 62평선이 이렇게 있을 때 캔들이 여기 있을 때 이게 2번 상황인데 음. 얘는 조금 더 62평선 밑에 있을지언정 비교적 네. 추세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1번 상황과 똑같이 20고가 이평 정도를 목표가로 두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진입 자체는 밑에 지지선들마다 진입을 하고 이탈하면 손절하는 대응을 가시면 되겠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여기 1시간 봉이잖아요. 또 1시간 봉에서 개구리 신호가 떴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시간 봉에서 개구리 신호가 떴을 때 네. 1시간 봉이니까 5분의 4분의 1 해주시면 4분의 1 15분 봉. 15분 봉. 네. 15분 봉입니다. 네. 네, 그래서 15분 봉에서 언제 20고가 이평을 돌파했을 때 네. 물론 이게 하나 더 있긴 해요. 작은 기준선이라고. 시간 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신호가 등장하면 여기서 봤을 때 2번 네. 상황에서 개구리 신호 등장했고 작은 시간 봉으로 가서 네. 15분 봉에서 20고가 이평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 이런 식으로 진입하고 익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최소 목표가는 20고가 이평이고 네. 이런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음. 최소 목표가를 잡아두고 이런 식으로 익절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잡았었는데 조금 횡보를 좀 더 거치다가 올라간 네.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3번 음.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는데 빠르게 네. 설명드려보면은 아까 밴드 2번 상황이 있고 네. 얘는 밴드 2번, 그다음에 62평, 중장기 2평 그리고 여기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2번 같은 경우가 어쨌든 이 밴드 2번도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밴드 2번 안에 있으면은 횡보 구간이다라고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에 등장했다면은 목표가를 밴드 2번에 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빨리 네.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시 네. 보기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10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분봉 작은 봉으로 넘어가서 20 고가이평을 돌파해주고 그날의 종가로 진입을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여기 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네. 지지 받을 때 등장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캔들 등장했죠. 네네. 그럼 두 번째 캔들이 이 신호가 반짝반짝 거릴 때, 그러니까 등장할 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때 진입해도 된다. 왜냐? 네. 전 캔들이 지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신호가 등장하고 있을 때 네. 2분봉에 넘어가서 20고 아마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네. 20 고가이평을 못 돌파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계속해서, 고가이평을 네. 기준으로 저항에 부딪혀서요. 그렇죠. 네. 장기 추세도 못 뚫고 신호가 등장했다 하더라도 계속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0 고가이평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해주시면 되고 네.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밴드 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쉬웠던 게 중장기가 있고 중기가 위에 있는 상황. 네. 이런 식으로 중기 추세 구간에서 신호가 등장했을 때 음. 그럼 5분봉이니까 마찬가지로 1분봉에서 20 고가이평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얘는 목표가가 중기 추세선까지. 왜냐하면 중기 추세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중기 추세선이 저항으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지금 이런 상황인 경우 기준선 지지를 받으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기준선 밑에 있는 이런 꼬리 구간에서 손절을 잡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상황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이렇게 했었을 때 괜찮아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5번 상황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넘어가는 신호등 지표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신호등 지표에 5번 상황이 존재하는데 웬만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진입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잡는다면은 뭐 목표가를 20 고가이평이나 기준선 정도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네. 다음 6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하실까요? 마지막 상황. 제일 안 좋은 6번 상황. 6번 상황 뭐요? 뭐요? 저한테 뭘 묻고 네. 싶은 건데요? 자, 6번 상황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색 구간 중인데 네. 다른 선들이 모두 위에 있고 가격이 여기 있을 때, 캔들이 여기 있을 때. 네. 이해됐을까? 네, 네, 맞아. 위에 다 있을 때. 그렇죠. 위에 다 있을 때예요. 네. 이럴 때 등장을 기억났다. 한다. 네. 6번 상황일 경우에는 목표가 네. 자체를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게 22평 정도까지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22평 정도 만나거나 아니면은 네. 이런 기준선이라든지 62평선 구간 만날 때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 1번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초록색을 만들어주는 선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신호는 15분봉 신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죠? 15분봉 신호니까 3분봉. 맞습니다. 5분의 1. 네. 네, 3분봉 신호로 가서 네. 진입을 하면 되고 3분봉에서 20 고가이평을 돌파를 했는 해가지고 종가 때. 네, 종가 네. 진입을 하면 되는데 네. 6번 상황 같은 경우는 추세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되는데 네. 그 조건 자체는 이제 104, 1 스토캐스틱을 사용했을 때 30 이하를 찍었을 때 그리고 네. 신호가 나왔을 때만 진입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어렵네요. 좋습니다. 네,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네. 1번과 2번이 좀 자주 나오는 건가요? 1번과 2번이 추세가 가장 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다시 보기로 보셔도 좋겠지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네. 저한테 문의 주시면 1대1로 무료 강의를 드립니다. 오. 이 강의 자체를. 네. 그리고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그쵸. 근데- 그래서 우리 네. 자주 못 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같은 내용을 이 네이처 지표랑 신호등 지표로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저한테 네.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를 또 드려요. 아니면 사실 이 지표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 네. 작도, 구름대, 보조 지표들 늘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도 또 무료로 드리고 네. 있다라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똑방 네. 들어오셔서 문의만 주신다면 언제든 저랑 시간 잡고 네. 비대면으로 또 대면은 좀 네, 서로 쑥스러울 수 부담스러울 있어요. 서로 부담스러우기 네.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뭐 여러 어플을 통해서 네.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좀 시간 남긴 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차트. 방금 배웠던 거를 네. 실전으로 네. 이한 씨가 네네.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예. 한번 띄워볼게요. 이제. 네. 하면 띄워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잠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네. 차트를 이제 PPT를 끄고 차트를 넘어갈 건데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리플레이 잘라서 네, 볼 어렵네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방송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해지셨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티라노 전문가님께 직접 질문을 주시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네.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예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띄워주시죠. 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얘들 이 잘랐고요. 비트코인 15분봉 상황이고, 잠시만요. 15분봉 네. 상황이고, 네, 신호가 등장을 해줬어요. 네. 클로버 신호가 등장을 했죠. 아마 네. 이거 말고 다른 걸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용 등장했다. 네. 용이 등장을 했어요. 네. 자, 용이 등장했다. 그럼 용의 종가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죠? 용의 종가가 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설명드릴게요. 그냥 말해줘요. 네. 여기 기준선이랑 이런 이 밴드 2번 선을 돌파 마감을 해줬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얘는 2번 상황인데 네. 2번 상황이죠.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저도 네. 사실 자세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2번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15분봉에서 신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죠? 15분봉이면은 3분봉, 작은 시간봉에 3분봉으로 간 다음에 네. 이제 20고가이평을 돌파한 종가.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그게 포인트는 얼마예요? 네, 이제 볼게요. 일단 이 캔들은 네. 이 드래곤 신호가 등장한 용 신호가 등장한 신호는 네. 여기서 이미 지지를 받은 캔들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두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신호가 여기 구간쯤에 도달했을 즈음에 네. 3분봉에 가서 20고가이평, 이 파란색 20고가이평이 돌파하는 순간에 진입을 했다라면은 네. 두 가지 구간 잡아볼 수 있는데 여기 구간 아마 아니었을 것 같고 여기 구간 진입. 아니 여기 구간도 뭐 늦진 않았죠. 또 네. 말감이니까. 요 구간에서 이제 신호로 진입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목표가가 62평이나 20고가의 평 정도인데 크진 않지만 어쨌든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진행되면은 목표가에 달성했던 모습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조금 어렵긴 하네요. 마지막 오늘 하나 더 방송- 볼까요? 네, 하나 더요? 네. 네, 빠르게 보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봉 신호고요. 네, 1시간봉. 네, 1시간봉이고 여기 1시간봉은 15분봉. 그렇죠. 1시간봉에서 작은 시간봉으로 볼 때는 네. 15분봉. 용 신호가 등장했고 네. 신호 자체는 2번 상황입니다. 네. 목표가는 20고가이평, 62평이고요. 1시간봉이라면 어디서 네. 만나고 했죠? 뭐라고요? 1시간봉이면은 어떤 걸 15분봉. 그렇죠. 작은 시간봉에 15분봉. 15분봉에 20고가의 20고가의 평 평을 돌파할 때까지 돌파하고 기다려 봅시다. 네. 돌파를 이때 했죠? 네. 이때 했어요. 그럼 이때 돌파했어. 이때 진입하는 거 이때. 네. 이때 진입해서 상황을 볼게요. 이때 네. 진입했어요. 그러면은 1시간봉에서 이때 진입을 했던 거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손절을 여기서 잡아두면 되고 네. 목표가는 60이나 20고가의 평까지니까 저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목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훨씬 네.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네. 해보시면서 네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1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저 지표 나도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내 종목 질문을 아직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9시에 2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와 2부도 함께 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저희와 함께 강의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조금 있다가 9시에 2부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따 만나요.